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최근에 남편과 시모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장애인이 된 남편을 버리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솔직히 나도 둘 사이 축복해주고 싶은데 사람 보는 눈 좋은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아무리 애가 들어섰다고 해도 지울 수도 있는 거잖아. 꼭 그런 논팽이랑 결혼을 해야겠어? 논팽이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 오빠. 그이 대학 졸업하고 박사 과정까지 밟고 있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애 가졌다고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라고. 척 보니까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사는 도련님 같던데 요즘 세상에 박사학위 딴다고 해도 교수로 일하는 거나 취직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잖아. 결혼해봤자 너 고생만 시킬 놈이야. 내가 앞만 봐도 그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 둘이 좋다고 하는데 오빠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참견하는데? 야, 나 네 오빠야. 엄마랑 아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내가 무슨 다짐했는지 너한테 얘기 안 했어? 부모님 없는 세상 살게 됐을 때 내가 그냥 죽어야 하나 생각하다가 이 악물고 버틴 이유가 뭔지 얘기 안 했냐고. 오빠가 나쁜 생각 안 하고 버텨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결혼 반대할 권리는 없어. 나도 이제 성인이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이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너 어떻게 먹여 살릴지 대책은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니까 견적이 다 나와서 하는 말 아냐. 문창과인지 국문학과인지 나왔답시고 우리나라 예술 혼자 이끌고 갈 것처럼 무슨 미학이니 어쩌니 온갖 어려운 말 늘어놓는 거 보면 견적 안 나오냐? 사회성 없고 게으르고 겉멋 만든 공부벌레가 지금 네 남자친구라고. 오빠가 사람 잘 본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은 좀 많이 다르거든? 전형적인 공부벌레인 사람이 격투기도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겨? 당장 SNS만 봐도 스키에 모터사이클에 아주 운동광이구만. 좋은 남자는 남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 알지? 이거 뺀질거리기만 하지 힘든 일 한 번도 안 해본 놈이라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들어보니까 그쪽 시부모님도 결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던데? 앞으로 우리 사는 거 보면 그 걱정도 쏙 들어갈 거야. 애 잘 낳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두고 보기나 하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보다 2살 연상으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남자친구를 만나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창창할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친오빠가 만류를 했었지만 당시에 저는 이런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부부 사이에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라고 해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기대를 결혼 생활 초반부터 박살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나 대학원 과정 그만둘까 싶네. 이대로 계속 대학원생으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소리야, 여보. 설마 또 교수님한테 잔소리 들었다고 이러는 거야? 대충 해도 되는 일인데 자꾸 일정 맞추라. 제정신이냐? 잔소리를 너무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이제까지 공부한 게 아깝지도 않아? 어차피 나 소설가로 성공할 건데 이미 배울 것 충분히 배웠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관두고 글이나 쓸까 싶어. 잘 생각해.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모전이며 출판사며 찔러봤었는데 다 안 됐잖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 장만해 두려면 과정 계속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는 나 못 믿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지켜봐 놓고 지금 신뢰라고는 조금도 안 보여주니까 서운하네? 솔직히 말해서 나랑 결혼하고부터 자기가 이제까지 돈 한 푼 벌어온 적 없잖아. 그래도
집은 엄마랑 아버지가 장만해 주셨잖아. 그것만으로도 나 충분히 돈 벌어다 준 셈 아닌가? 그래서 대출 이자는 누가 갚고 있지? 내가 불러오는 배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느낀 고충들 다 말해줬잖아. 자기야, 요즘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다? 자격증이며 영어며 할 수 있는 일들 좀 닥치는 대로 늘려놓으라고 충고도 했었던 거 기억나지? 나 기억력 좋은 거 알면서 뭘 물어. 그런데 사람 말을 안 듣고 유유자적하게 놀러만 다니더니 이제는 기껏 잘 다니고 있던 대학원도 때려치운다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자기 대학원 졸업하면 그때부터 지원 끊는다고 하셨다며. 나는 자기 뒷바라지할 자신 없으니까 멋대로 관둔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 나도 성격 더러운 교수 밑에서 일하는 거 쉽지가 않아서 그래. 자기도 그렇고 매제도 그렇고 나 사회생활 안 해본 걸로 은근 트집 잡으려고 하는데 나도 겪을 만큼 겪고 경험할 만큼 한 사람이야. 군대도 작은 사회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미 갔다 오기도 했고. 자기 공익 근무 요원이었잖아. 에헤이, 진짜. 공익이어도 군대 훈련소에서 할 거 다 했다고. 그리고 오히려 공익으로 근무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 말 듣고 그랬던 게 더 힘들지. 사회생활 이 정도면 끝판왕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교수님 비위 하나를 못 맞춰서 관두겠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 사이에는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궁합이라는 게 있다잖아. 내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성향도 엄청 잘 맞는데 이상하게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 놀러 가서 만난 사람들하고 일하려고 만난 사람들하고 다른 거겠지. 하여튼 그만두기만 해.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사실은 이미 그만뒀어. 자기가 허락해주면 뒤늦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말해버려야겠다. 뭐? 그걸 왜 자기 멋대로 상의도 없이 그만둬? 나 어차피 대학원 관두고 바로 취직도 할 거니까 그러지. 그럼 벌이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고 자기한테도 부담 덜 갈 거 아냐. 게다가 자기랑 대학원 다니니 안 다니니 하는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된다고 쳐봐. 어찌 됐건 내 고집 못 꺾을 거고 언젠가는 관두게 될 텐데 그럼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관두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 하에 거짓말했어. 와, 기가 막혀서 정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진짜 웃긴 사람이네? 우리 사귈 때도 말했잖아. 내가 언제나 지친 일상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웃겨서 웃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때문에 지친다고 내가 지금. 배는 불러가고 있고 애도 곧 나올 텐데. 웃어. 자기는 웃는 게 이쁜 사람이야. 이왕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려니 받아들이자. 멋대로 대학원을 관두겠다는 말에 저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문해창작학과라는 취직도 힘든 학과에 간 것부터 대학원에 간 것이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저와 결혼을 한 것까지 늘 제멋대로 하던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못된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힘들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관두겠다고 말을 했죠. 자기야, 부장님이 날 너무 괴롭혀. 그래서 그냥 회사 관둘까 싶네. 나 곧 출산까지 한 달도 안 남았어. 스트레스 받는 말 좀 적당히 해줄래? 애 낳는 건 애 낳는 거고 부부끼리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힘들 때 서로 기대고 얘기하면서 위로해 주는 게 부부 사이 아냐. 자기 이제 취직한 지 얼마나 됐지? 취직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내가 말해줬잖아. 고작 한 달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니까. 내가 듣기에는 다 별거 아니고 참다 보면서 시간 흘러가면 해결될 일이야. 이번에 회사 멋대로 관두면 시부모님 분노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몰라. 그건 뭐 나중 일인데. 제발 미래 좀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좀 살자.
응? 나 소설가 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사람이야. 내 나름대로는 계획이 다 있는데 왜 자꾸 날 생각 없고 나태한 사람 취급해? 이럴 때마다 자기한테 정말 서운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건 알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하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따지면 나도 지금 부업 삼아 하는 주식으로 대박 나겠다. 주식 대회에서 1등 차지하고 상금도 따고. 그런데 애도 낳아야 하고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잖아. 사람이 꿈만 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가 꿈만 쫓는 사람이면 회사에 취직이나 했겠어? 자기 정말 말을 심하게 하네? 나 못 믿어? 응, 못 믿어. 이제 자기가 나 책임지는 미래는커녕 서로 힘들지만 함께 살아보는 미래도 안 그려질 지경이야. 멋대로 대학원 관두고 시부모님이랑 싸운 문제라도 해결을 했으면 몰라. 연락 오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전화는 다 피해버리면 사이에 낀 내가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생각 못 해봤어? 엄마 아빠도 너무하지. 자기 임산부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배려해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진짜 핏줄만 아니었어도 진즉에 버렸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되게 철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알고 있어? 무작정 남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위해서 하는 좋은 말은 들으려고 노력은 좀 하자. 자기 이럴수록 나 힘들어진다고 내가 그동안 말했는데도 왜 변함이 없어. 부장이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게 한다고 그걸 때려치운다고 난리야. 우리 회사 평점 보면 복지도 안 좋고 월급도 짜고 야근도 가득하다고 악평 잔뜩이야. 이런 회사라도 자기 위해서 돈 벌어보겠다고 취직한 내 정성은 왜 안 봐줘?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나마 한 달이라도 채운 거 기특하게 생각해 줄 수도 있잖아. 얼마나 내가 힘들면 자기가 실망할 거 알면서도 그만두겠다고 말했을지 그런 심정을 짐작해 주면 안 돼? 자기야말로 내가 얼마나 지금 심란하고 우울한지 짐작해 주면 안 될까? 몰라. 나 기분 나빠졌고 이 문제로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 이것 봐. 자기는 항상 힘들면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때려치우고 보는 사람이잖아. 앞으로 애 낳고 나서도 문제 생기면 이런 식으로 회피할 거야? 책임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떠맡기고 혼자 그렇게 속 편하게 살 거냐고. 듣자 하니까 자기 나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내가 속 편하게 굴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줘. 엄마 아빠가 왜 내 고집 감당 못하는지 깨닫게 해줄까? 이제는 협박질이야? 나보다 나이도 많아가지고 남자가 찌질하다 정말. 지금 그 말로 자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내가 꼭 후회하게 해줄게. 저의 비난이 양심에 찔렸던 것인지 아니면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남편은 그날로부터 잠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내버려 두고 연락이 두절된 남편 때문에 기가 막혔죠. 시부모님께 하소연을 해봤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계시기에 결국 제 힘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친오빠뿐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미안해. 결혼하기 전에 오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멋대로 고집부린 벌을 이렇게 받나 봐. 내가 그 자식 찾아봐 줄 테니까 아는 사항들 대충이라도 얘기해줘. 그리고 너 최근에 그 자식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며. 애기 생각해서라도 밥 좀 잘 챙겨 먹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밥도 안 넘어가. 어디 가서 사고라도 당한 건지 아니면 누구랑 놀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미치겠어. 온갖 불길한 상상이 떠올라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럴수록 네가 더 마음을 다잡아야지. 생각해보니까 너 곧 출산 임박했잖아. 이 자식을 찾으러 다닐 때가 아니라 내가 네 옆에 붙어있든지 해야겠다. 그 문제는 시부모님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오빠는 내 남편 찾는 것 좀 도와주라. 경찰에 신고는 해봤고. 신고하려고 해봤는데 사라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본인이 애초에 잠적하겠다고 하고 연락 두절된 거라 경찰 동원하기가 애매한가 봐.
일부러 내 연락만 안 받는 거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자식이 제발 좀 몸 멀쩡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조져주든지 하지. 하여튼 내가 알아서 조사해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내 친구 중에 경찰 하는 애도 있고 흥신소 쪽으로 인맥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백방으로 한번 조사해볼게. 고마워, 오빠만 믿을게. 친오빠의 도움 덕분에 남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산일이 임박하도록 남편은 연락 한 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게 되었고 이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출산날 아이를 유산까지 하게 되었죠. 상심한 저를 시부모님이 달래줬지만 남편에 이어 아이까지 잃었다고 생각하니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 뒤로 몇 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나타나질 않자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권유하기까지 했죠. 너 당장이라도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솔직히 우리 정민이 실종된 마당에 너까지 떠난다니 마음이 섭섭하기는 해도 그게 널 위해서 맞는 일인 것 같구나. 어머님, 일단 남편을 찾고 나서 이혼을 하든지 결혼을 지속하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저 혼자만 맘 편하자고 그런 선택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도 니들 결혼 반대하기는 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네가 참 진국이라는 거 알겠다. 그래도 말이다 아가, 넌 아직 창창한 나이잖니. 유산까지 한 일로 너 힘들어하는데 실종 문제까지 감당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사실 저도 이 문제로 나름 들은 것도 있고 조사한 게 있어서 그래요. 배우자가 가출한다거나 실종됐다고 바로 이혼이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법이 또 그렇게 돌아가는 줄은 몰랐구나. 무슨 법이 그렇게까지 까다롭다니? 실종돼서 연락이 5년 정도 지난 거 아닌 이상은 살아있는 곳이라도 찾아서 이혼 청구를 해야만 가능해요. 그래도 오빠 통해서 수소문하고 있고 나름 인맥 써서 조사하는 중이니까 조만간 뭐라도 나오겠죠. 그래, 꼭 찾아야 할 텐데 말이다. 어머님은 그이 별로 찾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너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 속도 썩이는 아들이잖니.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영영 소식 못 듣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마음이기도 하다. 그래도 네가 우리 애 생사를 알아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고 하니 나도 이 문제로 힘을 써보도록 하마.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는 무슨, 고맙다 아가. 네가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참 든든하구나. 시부모님까지 남편을 찾는 일에 힘써준다는 말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린 채로 기억을 상실했다는 오빠의 연락에 참 기가 막혔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오빠, 그게 정말이야? 남편을 찾았다고?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자식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 상태가 안 좋다니.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그냥 알아낸 거 전부 다 말해줘. 네가 충격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겠다. 애까지 잃은 마당에 내가 뭐 겁날 게 있다고? 나 이 인간한테 따질 말이 한둘이 아니거든. 사람 정말 미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말해줘. 솔직히 나도 처음에 보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싶었어.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떡하겠냐. 일단 얼굴 보기 전에 이것부터 봐. 여기 찍어놓은 사진 보여줄게. 남편 다리가 왜 이래? 몰골은 또 왜 이렇게 꾀죄죄하고?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디 납치당했다가 간신히 탈출했다더라고. 일단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있으니까 죽거나 그럴 일은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다면 연락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뭐? 납치를 당했다고? 대체 어떤 인간들이 납치를 했는데? 나도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 안 난다더라.
머리도 다쳤는지 말도 횡설수설이고 하여튼 정상은 아닌 상황 같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오빠, 이거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의사 말로는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으면 이럴 수도 있다는데 솔직히 나는 여기서라도 네가 끝내는 게 맞다고 본다. 그동안 너도 이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잖아. 애도 없으니까 이혼하는 거 어렵지도 않을 거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일단 얘기는 들어봐야지. 대체 어디서 뭐 하면서 살았는지는 알아야 나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런 걸 미련이라고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서 뭐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미 훤한데 헤어지는 게 답 아냐? 시부모님도 너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마당에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있어? 아버님이야 무뚝뚝해서 잘 표현 안 하시지만 적어도 어머님은 나 좋은 며느리라고 인정해주고 계셔. 얼마 전에는 나보고 오히려 이혼하는 게 어떠냐면서 걱정까지 해주셨는데?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좋게 보려는 거지. 속내가 어떨지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들어봤자 달가울 것도 없고. 물론 미련이기도 해. 하지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나 출산 때까지 연락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지는 알고 싶어서 그래. 이 문제 덮어놓고 가면 나는 아이만 잃은 채로 후회만 남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제발 도와줘, 오빠. 응? 도와달라니? 내가 여기서 뭘 도와주는데? 그이가 머리 다친 일부터 해서 계속 조사 좀 해줘. 그러다 보면 뭐라도 답이 나오겠지. 오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 나름대로도 후련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꼭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오빠는 제가 꼭 남편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장애가 생긴 남편의 회복을 도왔고 함께 지내면서 수발을 들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맙다면서 직장에도 취직을 하는 등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새 일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고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매일 출근하느라 애쓴다. 불편한 건 다리가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지 뭐. 솔직히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나도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한데 어쩌겠어. 이미 닥친 일을. 이럴 때는 우리 남편 마인드가 참 좋네.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하려는 것도 참 보기 좋고. 그래서 말인데 남편 힘내라고 기쁜 소식 하나 들려줄까? 기쁜 소식? 나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하라고?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네? 당연하게도 그건 아니고 힌트는 주식. 이 와중에 썰렁하게 주식이랍시고 자주 먹는 라면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설마 자기가 투자하는 그 주식 말하는 거야? 그래, 나 주식 공모전에서 1위 한 덕분에 기회가 생긴 거 있지? 부업으로 재미 삼아 한 일인데 날 좋게 본 회사가 있었나 봐. 상금은 물론 펀드 매니저로 취직도 할 수 있게 됐어. 갑자기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따라가기가 어렵네. 그럼 우리 자기 부자 되는 거야? 뭐, 성과에 따라 돈이 많이 벌리긴 하지? 난 자기가 언제고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 나랑은 다르게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이잖아. 에이, 자기도 재주 좋은 사람이면서. 나야 뭐 솔직히 이야기 만들고 이런 재능이 없는데 뭐. 오히려 엄마가 그런 쪽으로 더 잘 알더라. 뼈저리게 느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어머님, 뭐 공모전에라도 당선되셨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하기는 좀 시시한 이야기니까 몰라도 돼. 어쨌거나 저쨌거나 축하해. 우리 자기 최고. 아이를 유산하고 남편이 장애가 생기는 일이 생겼지만 인생에는 꾸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취미 삼아 소소한 용돈벌이 삼아 시작한 일에 성과를 내어 펀드 매니저라는 번듯한 직함까지 생기니 기분이 좋았죠. 오빠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던 중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오빠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아무래도 남편이 기억을 잃은 척 하는 것 같다니?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다리 잘리고 병원 들어가게 됐을 때 누군가가 면회를 가끔씩 왔다 갔다 했다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 당시에 기억도 잃고 있었다며? 면회 갈 사람이고 뭐고 없었을 텐데? 만약에 네가 더 조사해보라고 안 했으면 절대 몰랐을 일인데 그게 바로 네 시어머니야. 생각해봐. 어물쩍 넘어가긴 했지만 병원비며 병원에 옮기는 거며 다 누가 지급했겠어? 기억도 잃고 머리 다친 사람인데 그걸 누가 감당했겠냐고. 내가 남편 찾아내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미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왜 바로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숨겼었던 건데? 그것까지야 나도 모르지. 어찌 됐건 실종 신고하던 시점 때부터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건 확실해.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또 더 알아내는 거 있음 말해줄게. 괜히 떠보다가 영영 증거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당분간은 모른 척하고 있어. 오빠로부터 단단히 주의를 받은 저는 대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지만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은 뭐 때문인지 다 지워져 있더군요.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던 저는 제가 회사에 취직한 것을 축하하겠다며 시부모님을 초대해 술이며 비싼 한우며 푸짐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픈 시아버지는 두고 혼자 왔다며 희희낙낙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을 의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해롱거리다 잠들었죠. 그리고 저는 정말이지 믿기 힘든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걔 심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잖니. 차라리 이혼하라고 했더니 지 배려한다고 느꼈는지 오히려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구나. 어떠냐?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술술 풀리고 있지? 고마워 엄마. 진짜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인생 제대로 망할 뻔했어. 난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꾸밀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엄마가 나 대신 소설 써라.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사. 내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지 왜 요트인지 제트스키인지를 위험한 걸 타서 다리가 그 꼴이 되고 그러니? 너 사고당해서 이렇게 다리 하나 없어진 거 생각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데. 집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그랬지. 아무리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해도 아빠랑 엄마도 나 너무 힘들게 했고 직장 상사까지 괴롭히는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스릴 넘치는 활동으로 풀려고 한 거야. 스트레스 한 번 더 받으면 다음엔 어떤 꼴이 날지 무섭구나. 너 이거 사. 앞으로도 며느리한테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해. 출산 앞둔 임산부 내버려 두고 놀다가 다리 잘렸다고 하면 바로 이혼당하는 거니까. 알겠어? 괜히 양심 찔린다고 혼자 신경 쓰다가 괜히 술김에 허튼 소리 하지도 말고. 에이, 그건 엄마가 주의 줄 필요도 없어. 따지고 보면 내 다리 잘린 것도 집사람이 나 힘들게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잖아. 그럼 나 평생 부양하는 게 맞지. 내가 왜 양심이 찔려? 그래도 정말 다행이지 뭐니. 너 장애 생겨서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걔가 일이 잘 풀려서 너 부양할 수 있게 됐잖니. 네 아빠가 걔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맘껏 끈 덕분인 줄 알거라. 아빠는 요즘도 많이 힘들어하셔? 내가 다리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술도 마시고 그러신다던데. 걱정되면 앞으로 잘 살아 이거 사. 기억 잃은 거 안 걸리려면 평소에도 티 안 내게 연습 잘하고 힘들어도 당분간은 눈치 보면서 직장일 하려고 하고. 알겠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 나누는 대화를 보니 머리가 띵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납치를 당해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고 출산을 임박한 저를 두고 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이 일의 진상을 알고 있었지만 장애를 입은 남편을 부양하게 만들려고 모른 척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었죠.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지켜볼 이유도 부양해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 찬물을 마시고 있는데 취해 알달달한 얼굴의 남편이 제게 다가와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 잘 나갈 거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다 뿌듯하네. 그런데 자기야, 나 사실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사람들 시선도 힘든 입장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집에서 자기 내조할 테니까 자기가 나 먹여 살려주는 건 어떨까? 아, 직장을 관둔다고? 진심이지? 농담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진담이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고요. 나도 결혼 생활 관둘 거니까 댁 마음대로 하세요. 저 멀리 꺼져. 이 빈대 같은 쓰레기 자식아. 뭐? 빈대? 너 미쳤어? 와, 갑자기 욕하니까 술이 확 깨네. 그래, 미쳤다. 미친 인간 상대하느라 나도 미쳐버렸다. 어쩔래? 어쩔 거냐고.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유나 알자. 응? 죽어. 나가 죽으라고 인간아. 제가 이를 알아낸 줄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농담이나 짓거리는 남편. 화가 난 저는 소리를 질렀고 소란에 일어난 시어머니. 무슨 일이냐고 모르는 얼굴이 열이 받아 두모자에게 촬영해둔 카톡 대화를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술에 취해 해롱거리던 두 사람은 난리가 났다 싶었는지 오해니 미안하니 울며불며 무릎까지 꿇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용서할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강행하게 되었고 이 일을 도와준 오빠에게 감사해하며 진즉의 말을 듣고 이런 가족과 결별했어야 했다 말했습니다. 오빠는 오히려 이렇게 결론이 난 덕에 확실하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손절을 할 수 있었다며 절 위로해주고 있고 변호사를 알아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